IT 버블 때는 기존에는 없던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건 기존에 없었던 세상이고 우리는 이제 기존에 만나보지 않았던 세상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전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IT 기업들이 그냥 허상일 뿐이다, 껍데기일 뿐이다 라는 걸 알고 시장이 붕괴됐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사실 모기지론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 이전에 중국이라고 하는 저물가를 공급하는 세계적인 공장이 생기면서 저물가 고성장을 지속하는 골디락 시스템이 지속될 거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고. 하지만 중국이 2006년인가요? 2007년인가요? 전인대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형태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2007년도 3분기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골디락 시스템은 붕괴됐습니다. 이번에는 연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새로운 세상이 기대감에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하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성공을 할까요? 어제 연준 FOMC 발표가 나왔는데 이 기사 서울경제 기사 이거 아주 정리를 잘 해놔서 이걸 한번 볼까요? 2022년까지 금리를 안 올린답니다.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금리를 올려요, 지금 상황에서? 네, 한 가지 이제 좀 눈에 들어온 건 수개월간 계속 800억 달러고 400억 달러, 약 1200억 달러씩 매월 매집한다는 거죠. 이제 내년에 5% 성장할 건데 회복 속도는 불확실하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여기서 보면 실제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건 동일한 발표에. 그리고 여기 보면 고용이 바닥을 쳤을 수는 있는데 지표 하나로는 판단하지 못한다.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리 상한제 계속 논의한다는 건 일드캡을 씌워가지고 금리를 자기 조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뜻인데, 기준금리 조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일드캡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돈을 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경기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고용 조정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품 조정, 즉 재고 조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신용 팽창됐던 게 이제 신용 조정이 일어나죠.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 시장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데, 지금 일어난 건 사실 고용 조정이 일어난 거예요. 고용 조정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락다운하면서 강제로 막았기 때문에 고용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좋아지는 속도가 문제죠.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고용 조금만 보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차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4주 이동평균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4주 이동평균선인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는 급격하게 줄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업률을 보면, 여기 보시면 실업률이 이제 이번에 13%대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고용보험 가입한 실업률이거든요. 그냥 위에 있는 실업률 전체 실업률이고, 내려오는 것 같더니 다시 살짝 머리를 드는 형태를 보여요. 우리가 이제 U6 실업률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거의 20%대 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미국인들은 일할 사람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지금 제대로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정규직에 갈 사람이 파트타이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좋은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250만이 늘어났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전체 고용 인구 중에 250만은 전월 대비 250만이 늘었거든요. 근데 락다운 때문에 다 막아가지고 최악의 상황까지 간 상태에서 락다운이 풀려서 경제가 재개되는데 안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늘어나죠. 문제는 전년 동월 대비는 1,700만 명의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러면 250만 늘었다고 행복해해야 될까요? 1년 전, 한 달 전보다 250만 늘었다고 행복해해야 되나요? 1년 전보다 1,700만 명이 실직자가 됐다고 울어야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 발표된 일자리 수 증가도 급격히 하락했죠. 물론 그건 4월 지표이기 때문에 5월 지표를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요 250만 일자리 늘어난 것 중에 결과적으로는 서비스 업종이 많았고, 그것도 이제 레저나 허스피탈 쪽이고, 제조 파트 쪽은 아예 증가하지도 않은 그런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계 상황으로 그냥 공장을 돌려도 된다,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름에 물놀이장 가면 아르바이트생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당연히 반영하는 게 이 모기지론 자체의 그 원금 지급을 유예해달라고 하는 지금 대출 건수가 430만 건이나 됩니다, 지금. 그나마 5월 달엔지만 증가세가 멈춘 게 다행인데, 그럼 이 사람들을 연준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고용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재고 조정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고용을 받고 재고 조정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길게 우측으로 올라가는 패턴의 차트 두 개가 이게 이제 재고 지수인데, 위에 거는 전체 산업이고 밑에 거는 제조업이거든요. 이걸로 보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년 동월 대비 이제 증감률을 보면 경기 수축 국면에서 일정 수준 재고가 조정을 받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물건이 안 팔리는데 그 물건을 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일정 수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감소 정도를 보면 2016년도에 주식시장이 한번 흔들릴 때 감소 정도까지도 안 내려왔어요, 지금. 근데 이게 물론 이제 4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봐야 됩니다, 또. 내려온 정도가 4월 지표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재고 조정이 안 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소매상이 자기 물건이 쌓여 있는데 잘 안 팔려요. 그래서 도매상이 주문을 안 합니다. 도매상이 창고에 쌓여 있겠죠, 물건이. 옛날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줄었겠죠. 그래서 공장에서 주문을 안 해요. 공장에 있는 물건이 또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 안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찍을 수 있을까요? 일정 수준 나가는 속도가 개선되거나 재고가 일정 수준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장에서는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뿐만 아니라 뭐 서비스의 도매 마찬가지로 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이 재고 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 투자하려고 하는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고 조정이 일정 수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게 판매 속도가 늘지 않으면. 물론 가동률로 놓고 보면 가동률은 바닥이에요. 가동률이 이제 바닥을 치면서 경기가 확장률을 진입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최근 가동률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가동률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락다운을 해가지고 완전히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왔을 수밖에 없죠. 이 가동률은 조금씩 늘어날 수 있지만, 이거는 고용하고 똑같이 의미가 없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출 파트인데요. 그 기업이, 정부에서 뭔가 자꾸 돈을 돌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기업들이, 아니, 은행들이 그 행위들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 보시면 기업에 대한 대출이 확 그 대출에 대한 심사 기준이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기사들 예전에 봤지만, 은행에 뭐 미국의 큰 4대 5대 은행들이 그 자금을 당겨가지고 대선 충당금을 잔뜩 쌓았거든요. 그래서 1분기 이익이 줄었어요. 좀 대선 충당금 쌓은 것 때문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원래 발행해야 될 그 수준의 금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서 많은 자금을 다 저기다 쌓았거든요, 충당금에. 그렇게 충당금에 쌓은 상태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원활히 해주겠느냐?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 자금이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경제 시스템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경제 시스템에서 자금 순환이 필요한 애들은 어디에 있는 애들이냐? 한계점에 있는 애들입니다.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런데 그쪽에 자금 순환이 잘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 파산이 늘어나죠. 챕터 11은 이거 그 기업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건데, 기업 회생 절차죠, 지금은. 급증했죠, 지금. 올해 계속 가면 갈수록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건 넘어서서 이건 이제 S&P 글로벌 기사인데, 지금 현재 그 다운그레이드 하는 비중이 업그레이드 하는 비중, 그러니까 그 신용 등급 강등하는 게 올리는 것보다 43대 1로 커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기업들이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B 이하의 상당히 그 비유량한 채권들의 비중이, 레버리지론 비유량 채권 비중의 33%, 3분의 1이 전부 다 B 이하의 채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제로 심화된 뒤에도 계속 디폴트가 나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근데 지금 디폴트 상태는 3% 초반대예요. 예전에 8%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융시장의 충격이었지 산업시장의 충격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전 산업에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얘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얘기는 계속 파산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당연히 고용에도 영향을 받겠죠. 고용에 영향을 받는, 고용뿐만 아니라 그 대출을 해줘야 되는 은행 쪽에서도 계속 파산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그 심사를 계속 늘려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자기가 대손 충당금을 계속 더 쌓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금리는 최저금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익이 날 구조가 제한적이거든요. 예대금리가 작으니까. 그리고 기업의 이익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1분기까지 나온 거 감소니까 2분기까지도 뭐 이게 튀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어떤 가계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존재하고 고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하에서 가계들이 소비를 확 늘린다? 소비를 늘려야 기업이 증가하겠죠, 이익이. 뭐 일부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이익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전체 기업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기업 이익뿐만 아니라 이게 그 신용 팽창이 조정돼야 되는데 앞에서 본 기업과 가계가 그 조정되는 그런 신용 팽창에 대한 조정 과정도 있지만 자산 시장에서도 신용 팽창의 조정 과정이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게 신용융자 잔고하고 S&P 500 지수의 그 리얼 밸류인데 그 물가 상승을 반영한 그 차트인데 잘 보시면 신용융자 잔고가 정점에서 찌고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계속 조정돼요. 이렇게 일정 수준.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수준은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정점 수준까지밖에 안 내려왔어요. 이게 아마 한 달 늦기 때문에 이만큼 반등했을 겁니다. 또 충분한 신용 팽창 조정이 자산 시장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주식시장 가치가.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이런 그 연준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이라 이런 것들이 경기 수축 초반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후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신용 팽창도 충분히 조정됐고 자산 가치도 충분히 조정된 상태 하에서 반등을 계속 시도하는 것은 일정 수준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재고도 조정이 됐었거든요. 재고도 충분히 조정이 돼서 기업들이 재고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뭔가를 재고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고도 추가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 투자도 진행되고 그다음에 자산 가치도 충분히 조정된 데다가 신용 팽창이 터졌던 그 주식의 신용도 많이 꺼졌고 그다음에 기업이 주식의 그 가치도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추세를 상승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경기 사이클 국면상 나타나고 있는 재고 조정도 충분히 아니고 고용 조정 하나만 충분히 일어난 상태입니다. 재고 조정 안 일어났어요. 충분히. 그다음에 신용 팽창도 충분히 조정이 안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단지 연준이 떠받치는 걸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강세장을 말하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여기 보시면 5 월도미터인데요. 캘리포니아의 확진자 수 증가세를 보면 늘어나고 있죠. 텍사스입니다. 텍사스도 늘어났죠. 플로리다예요. 플로리다 늘어났죠. 기사를 보면 미국 각주 활동 경제 재개하자 코로나 2차 유행으로 현실화. 여기서 지금 안 보여드린 게 애리조나인데 이건 월도미터의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차트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유행에 대한 생각은 빠진 상태에서 계속 주식시장이 상승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연준이 대규모로 하는, 팬데믹이 경기를 완전히 한 방에 쓸려 내려가도록 하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어요. 그거를 연준이 다 막아줄 것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경기순환 사이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시장은 계속 밀고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